네, 중국 시장 살펴보는 차이나나우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이충한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 어제는 좀 한 고비를 넘기나 싶었는데 오늘은 또다시 부진한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저점을 찍고요. 현재는 3,530선대 움직임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증시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금일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약 1.5% 이상 하락을 하면서 3,500선 부근으로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후장 들어서서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는 모습인데 오늘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 시비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조치가 없음에 따라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약 3%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22 양적 완화의 기대감에 대한 어떤 실망에 이어서 12월 기준금리 인상에 관한 이런 우려가 더욱 부각이 되면서 미국 역시 1%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적인 전반적인 부진의 모습이 아시아 시장까지 지금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약 1% 가까이 하락을 해왔고 니케이 같은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약 2%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전반적인 어떤 부진한 모습이 아시아 증시에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중국 역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시비에서 유동성 공급 확대에 대한 조치가 나왔다면은 중국의 수출에서 대부분이 유로 국가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수출 지표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지만은 일단은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 특별한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도 크게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중국 증시에도 반영이 되면서 지금 하락세를 이끌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오늘 하락 업종을 살펴보면은 보험, 은행, 증권과 같은 금융주, 대형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지금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주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죠. 이런 중국이 2017년부터는 탄소 배출 거래 시장을 구축할 거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일단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죠.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변화 관련 협약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일단은 각국 정상들의 발언들이 일단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협약 관련 초안 작성을 위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후가 변화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5년 1월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서 2017년에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좀 글로벌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글로벌 탄소권 배출 거래량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약 91억 톤을 기록을 했고 거래 금액 같은 경우는 약 544억 달러를 기록을 하는 엄청 큰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대부분이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은 아시아권에서는 크게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유럽 같은 어떤 선진국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살펴보면 다양한 금융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탄소 배출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 상품과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탄소 배출권 감소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좀 감소해주는 이런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 역시 동일한 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중국에서는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탄소 배출 거래에 대한 시범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 거래를 올해 말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시범 거래를 마침과 동시에 규정과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2017년에 중국 탄소 배출권 시장을 계획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 배출 거래 시장에 따라서 관련된 업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중국의 지금 글로벌 탄소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림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2014년
기준으로 각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을 나타낸 표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약 27%라는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과 유로 국가 전체에서 발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증가율 차트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억만 톤 정도로 배출이 됐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2014년 기준해서 약 100억 톤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가스가 배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국 탄소 배출 거래 시장 규모 역시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각 금융기관에서 예측한 것에 따르면 중국의 탄소 배출 거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억 원 위안 규모가 이상으로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금융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개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2017년부터 이런 관련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개장이 됨에 따라서 관련된 업체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내년에 중국에서는 석탄 거래 대회가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요. 전국 석탄 거래 대회 어떤 대회인가요? 전일이었죠. 전일 2016년에 전국 석탄 산업을 논의하는 전국 석탄 거래 대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최근 석탄 산업 같은 경우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10월 누적으로 살펴봤을 때 석탄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하락을 했고 석탄 수입량 같은 경우에는 약 30% 이상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생산량과 수입량 부진에 따라서 석탄 기업들의 실적 역시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10월 누적으로 봤을 때는 석탄 기업의 세전 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62% 감소하는 이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석탄 기업 중에서 흑자를 지속하다가 적자로 돌아서는 기업이 있는 등 지금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석탄 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석탄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과잉 공급되고 있는 측면을 좀 공급을 조절하는 측으로 지금 정부 정책을 지금 진행 중의 예정인데 일단은 위법 탄광 건설을 좀 자제를 시키고 그리고 저질 석탄 같은 경우를 수입과 소비를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서 공급 측면에서 조금 과잉된 공급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M&A나 그리고 석탄 채굴에서 발전의 일처화를 통한 효율을 증대를 하고 석탄 사용 청정화 등 성장 모델 전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석탄 산업의 발전을 영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유기업 관련되거나 석탄 관련된 업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안타증권에서 오늘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광통 유망주,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지속적으로 지금 환경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도 기후 관련 협약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최근의 차트나 최근에 관련된 섹터를 보면 환경보호 관련주들이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종목 같은 경우도 환경 관련된 업체인 강남수모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관련된 수처리 그리고 수도공사 설계 등을 영위하는 수도공급 건설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장강을 수원지로 수돗물 공장을 약 4개 그리고 오수처리 공장을 지금 현재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동사의 전액 출자 자회사 중에 한 곳이 최근에 오수처리 회사를 설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돗물 공급과 수도공사 건설을 주로 영위하던 사업인데 이제는 오수처리 시장까지도 사업 영역을 넓혀서 사업 다각화를 이루려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환경 보호 중에서도 오수 처리 관련돼서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서 성장이 가능한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실적 같은 경우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었는데요. 9월까지 누적 매출액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약 26% 상승을 하였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57.45%라는 큰 폭의 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강남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해 종합 증시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조정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트레이더 3번 신호가 출현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앞으로 확인해 볼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주에 중요한 경제지표 2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2월 8일 화요일에 무역수지가 발표가 되죠. 수출과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월 수치가 매우 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무역수지를 살펴봄에 따라서 중국의 경제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날인 9일 수요일 날 발표되는 CPI, PPI를 통해서 중국의 수요와 수요에 대한 전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경제 지표를 유심히 체크해 볼 시점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라우 이충환 대리와 함께 중국 시황 확인해 봤습니다.